네,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그리고 XXL 그리고 XXS 분석 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전날 강하게 폭락이 나오면서 블랙 먼데이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딥시크 이슈에 따라서 증시가 강하게 폭락을 했다. 근데 엔비디아의 주봉을 우리가 로그 차트로 보았을 때 있어서 지금 폭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그 차트를 보았을 때 있어서 이미 12월부터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끝났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직전에 이 예전 패턴을 보면은, 자, 직전에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마이너스 58%, 추가적으로 또 해당 추세를 이탈했을 때 마이너스 65%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추세를 이탈했던 이 구간에서는 이후로 12월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취할 때 있어서는 매우 조심해서 취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로그 차트 하나를 보지 못하고 차트만을 보고서는 여기서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5파가 절단 나는 데 있어서 130불, 140불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170불, 180불 외치는 것만큼 정말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즉 우리가 이렇게 로그 차트 한 번만 보았어도 로그 차트 추세가 무너졌을 때 뒤에서 어떤 패턴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안다면 이런 구간에서 무분별하게 상승만을 외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 정도 일반 우리 패턴에서도 이렇게 차트 하나 걷을 때 있어서 차트가 이 무너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파하지 못하면은 쌍고점 그리면서 무너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쌍고점을 그리면서 이미 무너진 구간으로서 즉 주봉 기준에서 이미 더블탑 패턴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이젠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올리더라도 더 이상 138불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지금 추세 돌파하지 못하면은 무난하게 다시 한 번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즉 엔비디아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자 많은 부분들이 그럴 거예요. 현재 구간 50일선 아니면 60일선 지지하니까 문제없다. 다시 한 번 더 반등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 주봉에서 과하게 벌어진 이미 과하게 벌어진 이 구간들을 한번 메꾸러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우리가 경고성으로 한번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자, 패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 주봉에 대해서 볼 때 있어서 자, 지금 보면 엔비디아는 상승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는 하나의 하락기 56개봉, 그리고 109개봉 상승기, 그리고 56개봉 하락기, 다시 한 번 더 109개봉 상승기를 종결된 구간으로서 즉 지금은 우리가 기간적으로 이 종목을 대할 때 있어서 절대 상승기로 대하면 안 되고 하락기로서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무슨 차트? 로그 차트를 볼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 종목을 기간적으로 볼 때나 상승보다는 해당 구간에서는 우리가 횡보나 조정이나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맞다. 즉, 한 가지 패턴을 보고서 우리가 하락을 염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패턴을 보았을 때 있어서 동일하게 하락이 계속 열려있다면은 하락을 계속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이 종목을 확대해서 본다면 그럼 이제 엔비디아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 때 있어서는 자, 일단 패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야 되는데,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즉, 이평선을 모으는 구간에서 하락이 강하게 쏟아졌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꽤 오랫동안 모아온 패턴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횡보했어요. 즉, 어디서부터? 자, 150불 돌파하지 못하고, 120불, 130불대에서 계속 횡보를 타고 있는데, 박스권 중심부에서 결국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을 3번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다. 반대로 우리가 G라인을 3번 지지하지 못해도 무너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돌파해야 될 때 돌파하지 못하니까 쏟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구간에서 150불을 정말 강하게 돌파했으면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즉 엔비디아 주봉 보시면은 우리가 주봉의 보조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열권이에요. 아직도 이 과열권 내에서 엔비디아가 이 과열권을 과연 해소시킬 수 있는 하락이 나올 것인가 봐야 되는데 아직 과열권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아직도 거품이 빠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한 매수세를 따라 먹으러 갈 수는 있어도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160불, 170불, 180불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많은 인사이트들이 지금 다시 엔비디아 목표가 뭐 170불 확인시켜주고 180불 확인시켜주는데 왜 그러냐? 자, 지금까지 패턴들이 그랬어요. 강하게 쏟아지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느니 이 패턴 무조건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개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이 패턴을 알려주는 것은 매수해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려주고 나면은 위에서 물량 다시 한 번 더 털고 밑으로 쏟아내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136불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136불만 돌파하면 안 되고 138불을 다시 한 번 더 무조건 돌파해줘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 혹시나 엔비디아가 반등이 출현한다면은 1차 목표가 120불 우리가 돌파 매매 진행하고서 120불 돌파, 125불 돌파 매매 진행하면서 이 종목을 이끌고 갈 수는 있어도 최대 어디 133불에서 135불 대 돌파하시부터 매도를 해야 된다. 135불에서 138불.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취할 때 있어서 이 구간에서 매수는 해도 이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한다. 왜냐? 뭐 엔비디아 왜 단타에 더 주고 가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10% 이상 쏟아내면은 100불 깨지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여기서 이제는 무너지게 된다면 A, B, C로 깨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100불 깨러 갈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보면 아직도 엔비디아 최대 70불까지 하락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점 정말 조심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는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우리 일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있어서도 추세 마지막 부분 걸려 있어요. 지금 추세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지금 추세뿐만이 아니라 24년도 1월부터 올라왔던 추세를 이렇게 그려서 본다면은 이미 이탈한 구간, 즉 이미 추세는 이탈했다. 이미 추세는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우리가 추세 하나를 더 좋게 그려서 그 추세 말고 저기 24년 4월 그리고 24년 8월부터 시작되던 이 상승 사이클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은 지금 이 사이클을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근데 115불 때 이탈하고 나면은 바로 그냥 밑에 지지받을 데 없어요. 이 구간 바로 지지받을 데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현재 엔비디아 이 구간이에요. 무조건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 120불 이탈하게 되면은 100불 지지가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서 100불 지지 못 받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일본 기준이거든요. 일본 기준. 일본 기준에서 정말 잔인한 게 무엇이냐면 엔비디아 이렇게 우리가 중심선 긋고 엔비디아의 중간보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적은 24년도 8월 달에, 그것도 언제? 이거 블랙 먼데이 때 반발 매수세 들어올 때, 그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냥 작년 6월 이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8월 이후로 엔비디아 사실 크게 재미없던 종목이죠. 횡보만 하고.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다. 여기도 강한 매도세 들어오고 나서 바닥 잡았으니 강하게 폭등했잖아요. 지금도 폭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큰 지지라인 거래량들 만들어 놓고 하나의 음봉 나온 거와 반대로 여기서의 음봉은 다르죠. 그렇게 치면 여기서 음봉 나오고 나서 횡보 나온 다음에 얼만큼 쏟아냈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20% 30% 쏟아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음봉 나오고 나서도 20% 30%더 쏟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등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뭐 생각해보니까 딥시크 별로더라, 뭐 안 좋더라, 이런 악재 기사 무조건 나올 거고, 엔비디아 실적 좋더라, 뭐 좋더라 계속 호재 기사 뿌리면서 엔비디아 130불 때까지는 어거지로 올려줄 텐데 그 130불을 돌파하냐 못하느냐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는 더 오르냐 못 오르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지하셔야 되고, 120불 주차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장에서 115불 이탈하게 되면은 100불 때 지지받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엔비디아 그런 식으로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XL입니다. 정말 강하게 쏟아낸 구간이어서 정말 보면서도 네, 와 진짜 패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해당 구간에서 사실 쏟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직전 가장 최근 패턴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됐었냐면은, 자 1, 2, 3, 4, 5파 나오고 나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이 순간 내에서, 즉 이만큼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하락이냐라고 할 때 있어서 반등 나오고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 하락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개파락이 나와버리는, 그리고 밑에 추세를 이탈해버리는 이 하락,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이 추세 이탈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이 이 상승 사이클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과거에 이어졌던, 언제부터 24년 7월부터 이어졌던 이 하락 사이클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되고, 반등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 나온 것처럼 너무 단기적으로 빅테크들이 과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래도 빅테크인데 하고 반등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불 돌파하지 못하고 더 밀리는 그림도 우리가 염두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XXL을 운 좋게 바닥에서 매수했어도 30불대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해야 되는 것을 한 해 숙제로 가져가야 되고, 반대로 28불대 돌파하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28불 돌파하지 못해도 맞고 밀리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하셔야 된다. 반대로 XXL 없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장중에 26불 대략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추매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따라잡아보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XXL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XXL도 사실 기간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XXX로 볼까요? 자, 이거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기간적으로 하나만 딱 산정을 했어도 어려운 것이 없는 게 무엇이냐면은, XXX도 이렇게 지금 보았을 때 상승 90개봉, 하락 45개봉,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90개봉. 근데 상승 90개봉 끝난 데가 언제? 24년도 7월 말, 7월 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락 45개봉이 출현하는 이 순간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로부터는 엔비디아 뭐 XXL 뭐 40불 간다, 50불 간다 이런 얘기 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나서부터도 XXL 계속 뭐 40불 갑니다, 50불 갑니다 이러고 외치고 있으면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간적인 패턴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종목에 대해서 리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는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즉 해당 구간, 이 구간 내에서 이렇게 하락이 이어졌던 것처럼 과거에 동일하게 그러면 지금도 하락이 이어질 수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패턴상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하게 결국 쏟아지고 있죠. 이거 추세 지금 마지막 걸려 있습니다. 이 추세 이탈하게 되면 정말 크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210불 지지받는지 무조건 보셔야 되고, XXX가 210불을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강하게 쏟아낼 거예요. 어디까지? 최소 180불, 160불. 그럼 현재가에서 180불, 160불까지 쏟아낸다는 것은 뭐 10%대에서 20%대. 그러면은 XXL 기준에서는 뭐 30%대에서 60%대까지 쏟아낼 수 있다. 최소 30%대까지만 쏟아내도 17불.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래서 XXL이 15불대 올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고요. 그렇다면 인버스 XXS는 어떡하나요? 라고 할 때 있어서 얘는 딱 정답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21.5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가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종목 사지 못했다, 나 이거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22.8불 돌파하시면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대략 뭐 23불대, 즉 이 구간 돌파할 때 돌파매매 해도 목표가 30불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 잡아도 최소 25불, 2%, 최소 30%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돌파 매매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